가능성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 착취 대화를 보면요. 이 사건의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요. 저 통신영장은 그 성착취 대화 중에 카톡으로 아마 그것이 증거가 있을 텐데 그거와 통신 내역을 조회해가지고요. 피해자를 특정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피해자를 특정하려고 통신영장을 경찰이 신청했는데 피해자 특정이 지금 안 돼서 영장을 기각을 해요.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이 수사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추가 수사를 성착취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아동 성착취 수사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의심되는 정황, 별건 피해자 수두룩빽빽한 별건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통신 내역을 신청했는데 그러면은 카톡에 대화한 시점이 나올 것이고 통화 내역이 나오면 거기서 주고받은 그 시점의 통화, 전화번호를 추적해 들어가면 피해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성착취 수사를 하고 있어요. 경찰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착취 수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저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저 최영중 시의원 나 피해 당했습니다. 아동들이 와가지고 고소합니까? 저 경찰서에?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야 영장을 또 해줍니까? 피해자가 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수사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아동인데. 수사를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저런 영장 기각은 없습니다. 예. 조정관님, 그렇죠? 예. 지금 검사의 저 영장 기각은 말도 안 되는 기각이에요. 저런 통신영장을 기각하는 검사. 저런 검사가 무슨 피해자 인권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13살짜리 아동의 인권이에요. 저는 이 통신영장 기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수사를 방해한 거예요. 이 성착취 수사, 피해자가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수백 명이 될지 알 수 없는 이 성착취 수사에 대해서 특히 아동이 될지 장애인이 될지 어떨지 알 수 없는 이 수사를 경찰이 하겠다는 것을 저 통신영장 기각으로 1분 더 드리세요. 네. 피해자가 저 카톡 대화 속에 나오는 피해자가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수백 명이 될지 알 수 없는 이 성착취 수사, 경찰이 하려고 했던 이 수사를 검사가 통신영장을 기각함으로써 피해자 추적이 어려워요. 저것은 피해자가 갑자기 청주 경찰서 와가지고 나 피해 이 성착취 당했다고 신고를 할까요? 저렇게 수사하는 성착취 수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정관님? 맞습니다. 매뉴얼대로 한 겁니다, 경찰은. 예. 그런데 검사가 저걸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통째로 기각했어요. 기간을 정한 것도 아니에요. 통신영장을. 이거는. 그러면 저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검사가 피해자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범죄 피해자 인권 운운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검사에게 수사권을 줘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기각입니다. 법무부에서 철저하게 이 사건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예, 하여튼 정경환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사항들 잘 검토해갖고 이런 유형의 사건들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또 관련된 수사의 어떤 지침들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네네. 경찰청에서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제가 오늘 위원장님과 함께 청주지검 다녀왔습니다. 검사장님과 차장검사님과 이제 1시간 30분 정도, 면담을 했는데요. 그 법무부에서 보고하신 내용, 그대로 저희한테도 설명을 하셨는데, 좀 자세히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통신영장 기각에서 납득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제3의 피해자가 분명하지 않아서 기각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카톡 대화가 있다는 겁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카톡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데려와라 이런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대여섯 건 정도 영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자료를 같이 보니까 피해자는 그런 피의자의 권유에 응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데려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없다. 그래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 안 데려간 거는 다행인 일이죠, 그래도. 그런데 이 피의자는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더 성매수를 하기 위해서 찾고 있다는 것이 그 채팅에서 저는
대단히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피해자가 아니라 이 피해자도 알지 못하는 그런 범죄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최영중 사건에서는 애초에 피해자 만난 게 채팅 어플 통해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채팅 어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다른 피해자를 찾으려고 하다가 이 피해자를 만난 거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아동, 청소년 성매수 사건들은 이 채팅 어플을 통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채팅 어플은 그러니까 한 명을 표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막 뿌리는 거거든요. 가해자들이 막 뿌리다가 한 명 걸리면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통신영장을 기각했을 때 피해자가 그 유인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신영장을 기각하는 게 이 성착취 사건에 맞나? 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인가? 이게 저는 걸리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사건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 사건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이게 좀 계속 실수가 나거나 헛다리를 짚는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국수본도 마찬가지, 경찰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언론에서는 사실 성매매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저는 성매매보다는 이제 성인이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성매수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동과 성인이 동등한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 아동에 대해서 성매수를 하려고 한 거고, 이거는 대단히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네, 뭐 강간입니다. 의제 강간. 네, 의제 강간도 있고요. 성매매보다는 성매수, 의제 강간 이렇게 한 거고, 이거는 대단히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네, 뭐 강간입니다. 의제 강간. 네, 의제 강간도 있고요. 성매매보다는 성매수, 의제 강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사건을 좀 명확하게 짚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피해자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법을 개정해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은 처벌과 선도의 대상이 아니고 피해 아동, 보호해야 되는 청소년 이렇게 명확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이 성착취, 의제 강간, 성매수라는 걸 분명하게 하면서 이런 사건의 경향 특징이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 통신영장 바로 조금 더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따가 한 번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이 정치권이 좀 연루가 되어 있는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김진모 당협위원장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김진모 당협위원장이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전 좀 문제라고 봅니다. 피의자 최영중 씨의 거짓말을 반복해주고 있어요. 이 당협위원장, 이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수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최영중 씨가 지금 담배 사줄 테니까 유인한 거 아닙니까? 담배를 못 사는 미성년인 걸 알면서 접근을 해놓고 최영중 씨도 나 미성년인지 몰랐어요. 이러고 있는데, 이 국힘의 김진모 당협위원장이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수 있다. 성매수 관계 아니다. 두 사람 알고 지내던 관계다. 이런 식으로 지금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1분만 더 드리세요. 이 지역에서 어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관계를 이용해서 덮어주려고 하거나 2차 가해성 발언을 하면서 그걸 보도로 접하는 피해자들은 엄청나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는 부모님이 신고를 처음 하신 거예요. 대단히 취약한 위치에 있고 부모님이 피해자를 설득해서 이거는 진술도 하고 해야 된다 했는데, 피해자는 상당히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2차 가해성 발언이 있고 지금 대단히 좀 언론 보도화도 많이 된 상황에서 좀 피해자 보호가 좀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좀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나 어떤 지침을 좀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어쨌든 사건과 관련해 갖고 통신영장 그 기각본과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찰과 좀 긴밀히 협력을 해 갖고 또 재신청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피해자 지금 신병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뭐 자살할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피의자의 아버지가 뭐 빨리 구속해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구속의 필요성 같은 게 좀 덜 소명돼 갖고서 협의하에 이게 접수가 취소된 것 같은데 피의자 신병이 좀